자, 안녕하셨어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덥고 이럴 때 추어탕 먹죠? 그래서 그 추어가 뭐냐면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까 해요. 그 미꾸라지 하면은 참 속담이 참 많죠? 그 뭐 미꾸라지가 용됐다든지 또 아니면은 미꾸라지 먹고 미꾸라지 국 먹고 허트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마리 미꾸라지가 이제 흙탕물 다 튄다 뭐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미꾸라지는 뭔가 천한 거다. 뭔가 좀 하찮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또 실질적으로 미꾸라지가 보면은 꼭 진흙이나 또 흙탕물 속에 살아요. 또 맑은 물에는 오히려 죽어. 이게 못 살아요. 살긴 살지만 되게 싫어하죠. 그리고 꼭 미꾸라지가 숨어 있다가 꼭 볼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예전의 인식이 뭔가 좀 하찮은 거, 내자면 천한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사회적인 관점이고, 의학적인 관점, 한의사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미꾸라지만큼 좋은 또 보신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보신탕 먹는다, 아니면 몸보신한다 이랬을 때, 이 추어탕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말로는 천한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몸보신용으로는 최고였다. 보통 추하면은 사실 우리가 추어탕 먹으면서 이름은 알고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름도 모르고 먹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고기 어자에다가 이게 가을 추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꾸라지 추자인데 이제 이거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미꾸라지 잡으면 어때요? 미끈미끈도 하지만 꾹꾹거리고 소리가 들려요. 그죠? 그게 꼭 소리가 추하는 소리가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 때문에 만든 거다. 소리가 꾸 하는 소리 때문에 이런 설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다. 이 미꾸라지가 보면 아무래도 이 늦여름이나 초가을 아니면 가을 아니면 늦가을 어쨌든 봄보다는 여름 가을에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가을에 먹는 잡아먹어서 맛있어서 이런 거다. 그래서 이 가을 추자를 쓴 거다 라는 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그리고 또 추하면은 요 추자도 씁니다만 요 추자도 써요. 요것도 미꾸라지 추자예요. 근데 여기서 요것만 떼서 보면 이것이 우리가 두목이라는 뜻의 추자예요. 우리가 추장할 때 하는 거 있죠? 대장. 그래서 요 뜻은 뭐냐면 미꾸라지가 되게 질겨요. 가뭄이 들려도 잘 안 죽죠? 그리고 미꾸라지가 그리고 활발하게도 움직이고, 오죽하면 한 마리가 다 휘적해서 다니겠어. 그래서 뭔가 혼자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다. 추자가, 미꾸라지 추자가. 미꾸라지가 이렇게 잘 파고든다고 그랬잖아요. 잘 파고드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리를 할 때 혹시 그러고부터 두부에다가 놓고 미꾸라지 놓으면 두부를 잘 파고들래. 그때 물을 살살 끓여요. 그러면 이제 뜨거우니까 또 들어가고 부드러우니까 들어가고, 그때 들어가서 이제 그냥 익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는 요리가 있죠. 그걸 이제 미꾸라지 두부 숙회라든지, 어떤 사람 또 추두부다, 미꾸라지 주자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의 또 별미예요. 그리고 또 뭔가 자를 때 속에 또 있는 그 맛도 있고, 그래서 참 사람의 입맛이 참 다양한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 있죠? 비염 환자들이나 아니면 코가 자주 막힌다든 이런 환자들한테, 특히 소음인 환자들한테 저는 추어탕을 좀 권유를 해요. 추어탕을 우리가 먹을 때 대개 요리 음식점에서 먹다 보면 산초가루 섞죠? 산초. 산초가 옛날에 천초라고 그래, 천초. 천초라고 해서 우리가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는, 고추가 언제 들어왔을까,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바로 전에 들어요. 어떤 사람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바로 전에 들어왔다. 근데 임진왜란 전후에서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 옛날에는 고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김치를 어떻게 담갔을까요? 김치를 담글 때 산초를 넣어서 담았어요. 그랬다가 그것이 고추가 들어오면서부터
산초 대신 고춧가루를 넣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변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산골이나 시골에 가면은 김치를 담그는데 산초로 담는 시골이 있어요. 아직도 아주 그 산골에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우리 전통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산초가 어느 때 쓰면 우리가 산초가루 떡 먹으면 톡 쏘는 맛이 나요. 그리고 잠깐만 코도 찡하고 눈물이 쑥 나와요. 그 약간 매콤하면서도 이게 찡하거든요. 그러면서 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농증 환자라든지 코가 자주 막힌다든지 알레르기 비염 환자라든지 이럴 때 한약을 쓸 때 그 천초를 약으로 써요. 쉽게 말하면 산초를 약으로 쓰는 거예요. 약 속에. 그래서 근데 그럴 때도 쓰지만 이 추어탕이라고 하는 게 끓이다 보면은 거기다 먹을 때 우리 산초를 넣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그 산초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산초 때문에도 뻥 뚫리는 효과가 있고 우리가 이제 가래라든지 코가 막힌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 뭐 농이 꽉 차는 거잖아요. 농이라는 게 어떤 뭐 가래 같은 거 이렇게 찐득찐득한 거 어떻게 보면은 진흙 비슷한 거잖아요. 뭐 진흙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을 해본 거죠. 뭔가 진흙같이 뭐 이런 거 미꾸라지가 진흙을 잘 뚫고 다니네. 그러면은 코가 막힐 때 미꾸라지를 좀 먹으면은 뭔가 좀 막히게 뚫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또 먹었더니 정말 잘 뚫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는 이제 산초를 같이 꼭 넣어야죠, 사실은. 산초 때문에 이게 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미꾸라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본초강묘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에. 그 이제 동양 최대의 식물학 대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대단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보중익기를 시킨대요. 우리가 가끔 혹시 보중익기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약 처방에 보중익기탕 가끔 나오는데 이 중은 가운데도 몸 한가운데를 중이라고 하겠죠, 그죠? 뭐 비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속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보는 보충해준다. 속을 보충해주고 익기 이 기운 기자예요. 기를 도와준다. 더 복돋아준다. 자, 속을 보충하고 기를 복돋아주니까 뭐 기운이 좀 나겠죠, 그죠? 딱 봐서. 실질적으로 미꾸라지의 효능에 보중 있게 효과가 있다라고 딱 의사에 써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이 몸에 힘이 없고 기운 딸리고 그랬을 때 그 추어탕을 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힘이 좀 나거든. 그리고 먹으면서 좀 땀이 좀 나죠, 그죠? 그거는 미꾸라지가 약간 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꾸라지 추어탕 먹고 춥다는 사람 없죠? 그 추어탕 먹으면 땀이 좀 뻘뻘 나요. 삼계탕 먹듯이. 그러면서, 부채도 좀 붙이고, 뭐, 이러죠, 되게. 그래서 그렇잖아도, 특히 소민들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속에 염증이 있다든지, 코가 막히 이럴 때 보면은,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랬을 때, 몸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추어탕 같은 거 뭐, 몸이 튼튼해지면은 저절로 낫겠죠. 아무래도 약한 거 하고 튼튼한 거 같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민들이 특히 이런 어떤 알레르기 비염이나 콧물 흘린다든지 뭐 이럴 때 추어탕을 권유를 하는 게 몸을 튼튼해서 또 산초도 넣고 그래서 이제 낫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미꾸라지는 아까 먹어서 추어탕 먹으면 열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몸이 차가운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열이 뻘뻘 나는 사람이 좋겠어요? 몸이 냉한 사람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소민들한테 아주 더 좋다. 더 기력도 보강도 하고 그래서 이제 권유를 하죠. 그리고 또 미꾸라지 보면 참 재밌는 게요. 가끔 가다 이렇게 있으면서도 꾹 올라갔다 내렸다 하죠. 그건 뭐냐면 미꾸라지가 이제 사실 물속에서는 이제 물속에 있는 산소도 흡수를 합니다만 사실은 올라와서 산소를 그냥 먹어요. 그래서 먹어서 장에서도 흡수를 해요. 그래서 물속에 산소가 부족한 물고기가 다 죽죠. 근데 물고기는 죽는데 미꾸라지는 잘 안 죽어요. 왜냐면은 위로 올라와서 공중에 있는 산소를 먹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살아요. 그러니까 생존율이 아주 찔기죠. 또 가뭄이 들었다. 그러니까 물이 다 말랐어. 그럼 미꾸라지 진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살아. 그래서 이제 비가 온다든지 그럼 또 다시 살아나오죠. 그리고 추워도 잘 살아요. 이렇게 한겨울이 되면은 웬만하면 다 죽죠.
그런데 미꾸라지는 되게 뭉쳐서 살아요. 진흙 속이나 이렇게 얼음 밑에 들어가든지 물속에. 자체 열이 있으니까 진흙에 뭉쳐서 이게 월동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되게 질기더란 말이에요. 가뭄이 들어도 살고, 물이 혼탁해서 다 산소가 부족해도 살고, 추워도 살고, 되게 질긴 놈. 그 질긴가 생명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생명력이 강하니까, 그럼 그걸 내가 먹으면 내 생명력도 강해지겠구나.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추어탕을 그렇게 보신탕이다. 몸보신할 때 추어탕을 권유했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도시화, 난방화가 되다 보니까 현대에서는 그 모기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모기의 유충은 그 물속에서 자라는데, 물속에서 자라다 나중에 모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 유충을 미꾸라지가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 연구에서는 미꾸라지를 이제 모기 많은 동네에다가 자꾸 풀어요. 그러면 유충을 하루에 뭐 몇 마리를 먹더라, 뭐 엄청나게 먹으니까. 그러면은 모기 방제 효과도 있죠. 또 그거를 또 우리는 또 추어탕으로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꾸라지가 천한 거였지만 지금은 귀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신탕을 먹으면서 그 귀한 보신탕을, 추어탕을 먹으면서 그 미꾸라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